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한 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보조금 비리 의혹을 캐고 있습니다. 네, 취재 결과 사업단 직원이 장비 구매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전체 리베이트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안광학 융합기술사업단에 지원된 보조금은 90억 원에 달합니다. 콘택트렌즈 성능 실험과 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4년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실험과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데 썼지만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2명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분석기나 시험지 장비를 들어가면은 따로 사실은 얼마를 줄래부터 시작했던 거 또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장비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한 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어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업체와 짜고 구매 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격이랑 가격이 저가인 업체들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스펙을 특정 회사의 스펙을 박아놓고 리베이트를 위해서 좀 금액을 좀 사실 높게 계약을 한 거죠. 전체 보조금 9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장비에 썼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돈이 상당할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추정하기에. 사실 좀 추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든 20%든 그거는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검찰은 압수한 구매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체 리베이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이 상납 등을 통해 학교 등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사람이 지방도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최고점에서 5천만 원가량 떨어졌던 이 아파트를 최근 서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도 줄어드는 침체기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하락된 가격으로 매매를 구입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전세를 놓는 그런 경우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중소도시의 서울 거주 매수자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여 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건축물 거래 역시 1700여 건으로 35% 늘었습니다. 경북의 아파트는 전세 대비, 소득 대비,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볼 때 경북 아파트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서울과 비교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에 묶이지 않아 대출을 비롯해 투자가 쉽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소식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면 외부 투기 세력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도 박효선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화원, 하춘수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금고 계약을 목적으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줬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에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 원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손실이 나자 사비 12억 2천여만 원을 모아 구청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민원인 입막음용으로 유용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달서구청 구정질문에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행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달서구 의원들은 달서구청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타파가 북상하는데도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강행하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경기를 진행한다며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대회를 취소 결정하지 않고 대회를 강행하고자 한 근거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대회가 오랫동안 많은 준비되어 왔고 또 많은 그 마라톤 마니아들은 비 오는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에 그래 왔고 그래서 한 건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옛 두류정수장에서 녹화하려다 2번이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람객 수를 줄여 안전 심의를 피하고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재사용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에 시청 신청사 유치에 재뿌리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툴 자꾸 하는데 우리 대구 있잖아. 달서구 60만 구민 있잖아요. 시정시에서 그 열만 같은데 의원님은 자꾸 참을 붙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이거 하지 않은 게 좋은 겁니까? 폐쇄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좀 민주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서구 의회도 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그 달서구 행정에 대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달서구 행정에 대해서 좀 견제와 감시.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달서구청장의 구정 난폭 운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댐에서는 여름철 녹조가 생겼다가도 추워지면 사라지곤 하는데요. 이 녹조 라떼로 유명한 영주댐에선 겨울을 앞둔 11월에 처음으로 짙은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수질은 어떤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영주댐에 드론을 띄워 올라가 봤습니다. 댐에서 10km 떨어진 상류 쪽에서 거대한 녹조가 발견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11월의 녹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녹조만이 아닙니다. 4km에서 6km 사이에서는 남조류와 조류의 사체가 혼재돼 검게 보이는 흑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상류의 녹조와 흑조로 영주댐 주변 물은 아예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영주댐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녹조가 퍼지고 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떠보니 미세한 조류 물질도 확인됩니다. 2016년 시범 담수 이후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 라떼라 불릴 정도로 심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지만 늦가을에 녹조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주댐은 2016년도부터 담수가 되어서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가을인데도 이렇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이 고여 있어 녹조가 발생했고 여기에 찬 기온에 적응한 남조류까지 대진 겁니다. 녹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는 추위에 잘 적응한 그런 녹조가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타나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 측은 녹조가 아니며 개구리밥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겨울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이례적인 녹조 현상. 수질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요금 수납원 등 30여 명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500여 명의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가 6년 이상 쓰지 않은 선불형 교통카드 충전금을 시민교통복지에 씁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DGB 유페이가 가진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80억 8천만 원으로 대구시는 이 가운데 54억 2천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교통복지했습니다. 미사용 충전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 19억 5천만 원과 환승으로 생긴 경북 지역의 몫인 7억 1천만 원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기탁합니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나라가 참여해 타결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교역 증가로 이어져 대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대구와 RCEP 회원국 간의 거래는 수출이 44%, 수입이 72%에 이르는데 이번 타결로 지역 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 공동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 1월 치러지는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광역시도 체육회장 후보 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지방선거와 같지만 기초지자체 체육회장 기탁금은 2천만 원으로 2배 많고 환급 기준도 20% 이상 득표로 지나치게 높아 출마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체육회장 선거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천에 있는 경북 청소년 수련원이 다단계 영업사원 연수에 수련원 시설을 정기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북 청소년 수련원은 특정 다단계 영업사업 연수에 최근 5년간 매달 4일에서 5일씩 모두 330일 동안 수련원 사용 허가를 내주고 4억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 내 금지 행위인 흡연과 음주를 적발하고도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적합한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